안녕하세요. 엔초비TV입니다. 오늘은 비단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아실 만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최근 재미를 본 종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감을 잃었다라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던 그이지만 이후 보란듯이 실적 발표를 통해 버핏은 버핏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가는 과연 요즘 같은 시기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그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지만 그래도 워렌 버핏에 대한 영상인데 간단한 양력 정도 준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30년 미국 오마하 출생으로 우리 나이 91세입니다. 초등학생인 11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며 가치 투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일하며 그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5년 당시 방직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하여 지금의 지주회사를 만들었으며 26살 이후 출생지인 오마하를 떠나지 않아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으며 지금까지도 이 순위에 여전히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하면 역시 가치 투자라는 말이 붙어 다닙니다. 그의 상징과도 같은 종목인 코카콜라를 항상 주주총회 때 마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단기적 시세 차익이 아닌 기업 가치 평가에 의한 우량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투자 제1, 2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라와 제1원칙을 반드시 지켜라입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지만 아무나 지킬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핏 하면 항상 떠오르는 투샷의 주인공 찰리 먼거입니다. 이분은 버핏보다 연장자로 1924년생, 우리 나이로 무려 97세이십니다. 버핏처럼 오마하 출신이지만 30대의 워렌 버핏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6년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했습니다. 먼거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철학에 갇혀 무조건 주식을 싸게만 사려고 했던 버핏의 투자 가치관을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판단하게끔 바꾸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이었습니다. 현재 버크셔의 부사장으로 있으며 항상 이렇게 주주총회에 나란히 참석하여 주주들과 Q&A 시간을 갖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건너뛰는 듯하여 아쉬운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자선 경매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사별한 버핏의 아내가 봉사했던 글라이드라는 비영리 단체와의 기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인 행사로 현재까지 3,420만 달러를 모금했다 합니다. 뉴욕의 스미스 앤 월런스키 스테이크집에서 당첨자는 최대 7인까지 동반하여 직접적인 투자처 질문을 제외한 모든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인 2019년에는 비트코인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무려 54억 원에 낙찰받았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버핏에게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하여 코인 가격이 폭등한 사태를 부르기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록이 넘치는 노장도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는데요. 그가 야심차게 매수했던 항공주인 델타 항공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손절하면서 그의 손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을 잃었다, 한물 갔다라는 평에도 버핏은 빠른 대응과 변화로 몇 달 만에 다시 연이은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 대가가 어려움 속에서 택한 종목들과 변화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가는 최근 어디에 투자했을까? 그 첫 번째는 럭셔리 가구 소매 업체인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RH입니다. 설립한 지 꽤 오래된 기업으로 매출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악재를 딛고도
좋은 실적과 영업이익으로 주가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교외 이동에 따른 주택거래 활발과 재택근무 등의 환경이 가구 매출로 이어지며 주가도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RH는 브랜드 고급화에 집중하며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최근 몇 달간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던 주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이 아닌 이 럭셔리 가구 업체라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이 기사에서 버핏의 퍼포먼스 관련 두 번째 종목으로 나오는 종목이 잠시 후 소개드릴 두 번째 주인공 스톤코입니다. 기사의 소개대로 RH 주가는 코로나 시점인 3, 4월 이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전고점을 넘어서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이후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인 스톤코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스톤코는 2018년 말에 상장한 얼마 안 된 종목으로 버핏이 1,400만 주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관심받기도 하였습니다. 상장 후에는 주가가 조금 고전하기도 했으나 최근 주가는 순항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 수나 결제량, 수익 등이 가파르게 상장 중인 기업으로 자세한 것은 제가 참고했던 시킹 알파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남미의 브라질이라는 해외 기업의 신기술인 핀테크 관련 기업이지만 버핏은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시장의 가능성과 8억이라는 인구 거대 시장 대국의 잠재력을 지닌 스톤코에 투자하여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톤코 역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3월 정도를 제외하면 주가는 곧바로 전고점을 회복 및 우상향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티커만 봐도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는 바릭골드입니다. 캐나다의 금광업체로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올해 금 시세가 폭등하면서 주가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버핏은 본래 금 투자에 회의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버크셔의 포트 공개에서 바릭골드 투자가 알려지며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요. 버핏은 원자재에 투자를 하지 않는 원칙은 지키면서 현 경기에서 금의 가치가 상승 중인 트렌드는 따르는 금광업체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현재까지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핏의 금 관련 종목 투자는 처음 접했을 때 약간 의아하면서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생각을 좀 더 해보면 그 다음 최고의 선택이자 시장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생각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최근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012년 오라클 출신들이 설립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CEO는 서비스나우를 상장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존, MS, 구글 등 3대 클라우드 서비스와 호환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 외에도 편리한 의사결정 분석 및 화면 기능 제공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상장 당시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한 종목인데요. 버핏의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IPO 대박을 일으키면서 버핏의 지분 가치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버핏의 스노우플레이크 투자는 포드 이후 무려 64년 만에 버핏이 처음 공모주에 했다는 점, 또한 애플 이후 성장하는 기술주에 관심을 또다시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핏은 초기 310만 주를 매입했으며 추후 IPO 가격에 400만 주를 더 매수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을 하는 그다운 세밀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아직 상장 극초반이라 주가 차트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버핏이라는 대가의 최근 투자 종목을 통해 알고자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그는 우리와는 투자 규모 자체가 다른 투자자로서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대다수가 가치 투자 중인 종목들입니다. 탑5 중 애플이 49%,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 코카콜라가 약 9%,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6.5%, 마지막으로 크래프트 하인즈가 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카콜라는 버핏이 80년대부터 보유 중인 핵심 종목으로 버핏은 앞서 스노우플레이크처럼 그의 명성과 자금을 통해 기업과 특별한 추가 계약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지에 있어 우리와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려온 시가총액 1위의 애플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절반에 육박하는 49%를 차지하는 등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오늘 살펴본 RH나 스톤코, 바리골드, 스노우플레이크가 보여준 그의 빠른 흐름 판단과 대응은 최근 델타항공 손절매 등으로 원칙과 감을 잃었다라는 혹평을 받기도 한 버핏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돈을 잃지 말라는 자신의 원칙과 철학을 잘 고수하며 91세라는 나이에도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있는 승부사였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버핏이 매수했다 하면 이슈가 된다 하여 무조건 버핏의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할 생각은 저도 없으며 항상 별도의 리스크 관리 장치를 둔 그와 달리 그의 투자 기사로 많은 개미들이 손실을 보기도 하기에 무작정 버핏을 추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저이지만 그의 연륜과 경험, 기업과 시장을 보는 눈만큼은 분명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보고 배울 점이 있다 생각하였기에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